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입니다.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반도체 종목에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 놓으신 분이라면 꼭 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4국 동맹 이른바 칩4 동맹의 합류를 놓고 우리 정부의 셈법과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명예교수 모시고 칩4 동맹을 둘러싼 우리 정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될지,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영향은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칩4 동맹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좀 보면 우리 이제 예비 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지금까지 진행 상황 어떻게 됐는지 좀 업데이트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칩4는 지난 3월 미국이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가 이제 발전돼서 이제 한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칩4 동맹, 사실 동맹이라고 하는 건 조금 표현에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IPEF라고 지난번에 우리 방한했을 때 타결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전반적인 자유국 간 연대를 통한 어떤 협정, WTO를 대체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협정이라고 한다면, 칩4는 반도체에 대한 이런 자유국가 간의 협의체, 참여국가가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일본, 대만,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4개국이죠. 이제 시초는 사실은 이 칩4는 지난번에 발간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단절로 인한 충격을 받은 미국이 제안한 게 이제 모티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 지금 대만이 참여하고 있고 하나의 중국이라고 그러는데 국가로 대만을 끌어들인 상태에서 우리가 중국의 대만 반도체의 경우 거의 60% 홍콩 포함하면 늘 수출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중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같이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그럼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럼 비용이 더 크죠. 왜냐하면 주로 시설 장비나 설계 같은 것이 미국산이기 때문에 투자 제한해버리면 우리는 아예 all or nothing이 돼버린단 말이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어차피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사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좀 그 보도 나온 것들을 좀 읽고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미국이 이제 칩4 동맹을 강력하게 외치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법이라고 하는 거 미국에서 중국의 고립을 가속하기 위한 반도체와 과학법, 이런 법안도 내놓았습니다. 야, 이거 뭐 중국의 고립을 너무 가속화하면 우리나라는 뭐 수출 지향적인 국가고 수출 디펜던트한 국가고 참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홍콩과 중국을 포함해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60%를 그쪽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주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예, 이 구체적으로 이 법안이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영어 언어를 그대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반도체와 과학법은 일종의 우산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엄브렐라 액트라고 그러는 그 안에 세부 액트들이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과 첨단 반도체 R&D 지원 총 $52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스 액트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미국 내 반도체 설치 기업의 25%의 세액 공제를 향후 10년간 약 $240억 지원하겠다 하는 반도체 촉진법. 기타 여러 디비전 A서부터 E까지 쭉 해서 여러 AI 지원, 우주항공 지원 여러 개가 모두 들어가 있는 포괄법으로서 이 반도체와 과학법인데 특히 이제 반도체에 한정한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527억. 그다음에 반도체 촉진법이 향후 10년간 하고 있는 $240
30억 달러 하면 합쳐서 한 770억 정도 네. 달러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70억 달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대충 봐도 80조가 훌쩍 넘어가죠. 예, 90조가 넘어갈 수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1,300원을 곱해야 되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짓는 이 기업들에게 25%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반도체 촉진법도 포함된 것인데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로 하면 이것만 봐도 31조가 넘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셈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네. 우선 가드레일 조항을 만들어서 예전하고 달리 예전에는 어떤 규제나 우리 이제 수출 자율규제 협정이라고 그래요. 자동차에 대한 1981년 네. 대1 네. 일본이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81년 180만 대를 전제로 해서 매년 협상을 통해서 수출 대수를 제한하는 네. 그것이 이제 일명 수출 자율 규제라는 네. 이름으로 이제 덮어 씌웠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것은 1988년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수출 가격 제한, 물량 제한 같은 것을 했지 이렇게 지원을 주면서 대신 지원받은 기업은 중국에 대한 특정 투자를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28나노 이하의 첨단은 투자하지 마라.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경우는 현재 10까지 돼 있습니다만 이거 14나노 이하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장비는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중국에 대한 이걸 완전히 막은 소위 말해서 이제 정반대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상대방을 못 맞게 하는 이런 전략은 처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당장 이런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에 영향을 받을 우리 기업들이 뭐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향 받겠죠. 근데 이제 소부장 회사들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과거에 거기서 좀 매출의 포션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은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반도체가 가장 글로벌 밸류 체인이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네. 우선 소재 분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재는 일본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소재 중에서도 사실 히토류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히토류는 전 세계 70%를 중국 혼자 공급하고 있고 호주 조금 지금 뭐 이제 그린란드에 덴마크형입니다. 막 투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거의 중국이 소재는 사실은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에서야 뭐 한국하고 대만, 네. 그 다음에 설계 쪽은 미국이 하고 있고 이런 상태로 지금 다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우리가 영향받는 건 삼성전자의 경우에 시안의 낸드 플래시 여기 한 18에서 19나노급 한 네. 중간 단계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저우라고 소주죠, 소주. 네. 테스트하고 패키징과 같은 후공정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고 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우시라고 있어요, 절강성에. 네네네. 거기에 이제 D램, 요거 14에서 20나노급이니까 이것도 중간쯤 되는 것과 그다음에 파운드리도 약간 하고 있고 네. 딸에는 낸드 플래시 이것도 한 18, 19나노니까 낸드 플래시 18, 19니까 이것도 한 중간 정도. 네. 그다음에 충칭의 테스트 패키징 다시 말해서 후공정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반도체와 과학법이 시행될 경우에 이들 공장에 대한 첨단 시설 도입이 곤란해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까지 공급하던 중국 현지 기업이 필요한 전자기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미국과 같은 애플 등과 같은 미국 기업에 대한 첨단 반도체 공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중국 현지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방법은 미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에 조립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한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에 다시 관리해서 이렇게 공급하든지 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지 공장에서의 그것은 이제는 어려워진다. 첨단 제품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칩4 동맹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지 아니면 참여를 해야 될지 참여를 하지 않을지 아니면 다리만 걸쳐놓고 있을지 우리는 그것을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예, 못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두 기업 모두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도 잡아야 되고 중국도 잡아야 되고, 사실 조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면 양다리 전략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건지 참 어렵습니다. 자,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우리가 보통 미국하고 네. 미국은 안보를 의존하고 네. 그다음에 중국에는 경제를 의존하고 그래서 안미 경중의 딜레마라고 얘기 많이 우리 앵커님도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반도체의 지금 상황이 네. 정확한 안미 경중에 대한 그런 선택의 기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이 주제를 보면서 계산을 해보죠. 이건 all or nothing이냐 아니면 조금 덜 투자를 하더라도 또는 우회 생산을 통해서 네. 한국이나 미국에서 생산해서 네. 공급을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게 하더라도 피해 가는 게 좋으냐 네.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두고 계산을 해봤는데 네. 결론은 뭐냐 참석을 예비 실무회담에 우리 참석하기로 통보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밀고 가는 수밖에 없다. 아하. 예, 왜냐하면 아니면 너띵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계산은 이번에 이제 이런 첨단 기술 제품 같은 것이 경제의 안보화 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 제품이라고 봐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는 것처럼 이 반도체도 미국 쪽에서 붙는 것이 아무래도 낫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치프 동맹에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가 중국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배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줘야지. 사실 중국도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좀 다른 산업과 다른 방면으로 또 우리를 조금 괴롭힌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례를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2017년에 왜 사드 배치 때 네. 중국이 그 성주 기지를 제공했던 롯데그룹을 조지기 시작하는데 네. 엄청나게 때려서 지금 롯데가 한 5조 원 잃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지만 2017년 사드 공세 이후에도 네. 반도체 공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수출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첨단 제품을 만들려면 첨단 반도체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거를 생산하는 것은 적어도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은 건드리지 못한다. 네네. 특히 미국이 치포에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만을 끼워 넣는데도 대만 기업인 TSMC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다고 보면 반도체는 조금 스토리가 다르다 아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는 사실은 우리가 판매를 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한 을이다. 스트롱 을이네요, 우리가 굉장히.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나 메모리 네. 반도체 같은 경우 네네. 이제 메모리 D램 낸드 플래시를 묶어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스토리지기도 네. 하고는 이런 두 가지 경우에 한국 기업이 세계에서 반 이상을 삼성하고 SK가 쥐고 있거든요. 네. TSMC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50% 이상 쥐고 네. 있는 거와 보다 더 많이 한국 기업이 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제재를 함부로 가면 자기가 손해보는 그거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그 구도를 보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산업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에 대해서 이 신냉전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아울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기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더 제공해야 한다고도 코멘트를 한 것 같아요.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더 제공해야 됩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생산의 강국인 대만하고 비교하면 되거든요. 네. 대만은 TSMC가 그러면 전 세계 마켓 쉐어의 53%, 네. 60% 가까이 거를 계속 삼성이 그 많은 인재를 투입하고 하는데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아하. 대만은 반도체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 복잡하고 그다음에 상하 연관관계가 굉장히 산업 연관관계가 크다는 걸 알고 반도체 하나를 소위 말해서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 결과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런 반도체라는 경제 상품이 안보호 제품화되고 있다는 그 현실로 볼 때 지금까지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죠.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네. 지금 뭐 반도체도 또 하나의 산업이다 정도가 아니라 네. 이제까지 반도체가 데이터만 보더라도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란 말이죠. 그런 정도로 이제 크고 앞으로 성장가 좀 크고 4차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쌀 없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4차 산업 시대에선 반도체 없으면 죽으니까 쌀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우리 얼마나 했습니까? 자살, 농민들 자살까지를 그거 하면서 나중에 쌀 관세와 맞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보다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고용이 좋아요.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디센트 잡을 공급할 수 있는 이 밸류체인 자체가 복잡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좀 더 해야 된다. 이 산업의 쌀이다. 그러니까 약간 좀 제가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의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초보민도 계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아주 뭐 전문가분들도 계십니다. 시청자분들한테는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전 세계의 물을 70%를 우리나라가 제공하고 있다. 뭐 이것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이라는 거는 생명과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강한 게 반도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 칩4 동맹에서 우려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대만하고 또 이게 손을 잡으면 이게 좀 약간 정치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중국에서 볼 때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는 상황이고 중국은 뭐 대만 얘기만 나오면은 조금이라도 건들면은 뭐 전혀 뭐 용서가 없다는 투로 그렇게 아주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괜찮아요, 이런 상황도? 며칠 전까지 실탄 사격하고 있었죠. 낸시 펠로시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오히려 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대만을 낀 게 아니라 미국이 대만을 초청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중 관계는 더욱더 악화가 되겠죠. 그것도 4차 산업 시대의 쌀이라고 그러는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을 끌어들여가 버렸으니 이제는 완전히 대만의 독립을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돼 버렸거든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못할지 몰라도 우리와 뭐 미국 또는 우리와 대만 간의 관계는 별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칩4 동맹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동맹자 쓰지 말자고요. 이게 동맹자 잘못 써버리면 칩4 협의체. 협의체. 그래야지 중국이 자기를 배제하지만 자기를 경제하기 위해서 똘똘 뭉친 건 아니다. 그래서 오픈 리저널 개방적 지역주의를 얘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지 중국을 고의로 배제한다고 그래서 한국과 대만이 거기 참여한다고 그러면 중국은 어떤 수단으로도 보고를 할 것이니까 앞으로 이제 협상이 이번 예비 실무회담이 9월 초에 있다고 해요.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제 약간 정치적인 얘기 살짝 약간 이제 MSG를 조금 뿌려보면 일단 가을에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있죠. 그 다음에 10월인가요? 그때 되면은 시진핑 3연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그런 거 전에 두 국가 간에 뭐 소위 말해서 헤게모니 싸움도 있는 겁니까? 지금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네네. 적어도 중국한테 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마라. 네. 지금 바이든이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진 건 중국한테 대해서 힘도 못 내면서 외교적으로 좋은 소리만 했다. 이게 뭐냐라는 것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시진핑 입장에서도 네네. 제3연임에서 사실 무제한이란 말이죠. 네네. 이렇게 되려면 뭔가 보여줘야 돼요. 네네. 이게 바로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적극적인 갈등을 표면화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간다면 이번 11월 전까지는 미국과 중국은 서로들 으르렁거리면서 자기가 큰 일을 했다. 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은 걸 보여줬다. 이런 쇼다운을 계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을이 넘어가면 조금 좋은 소식이 좀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네네. 미중 간에 네.
기술이라는 게 상호 보완적이지 않습니까? 네. 내가 얻으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경제학적인 용어로 네. 외부성이 있는 게 경제 제품들이란 네.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R&D 지원도 서로들 교환하고 표준에 대해서도 어떤 협약도 맺고 WTO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장 가는 게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죠.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부터도 이런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지원에 대한 어떤 강제를 받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로지한 소위 말해서 장밋빛 어떤 전망을 하는 것은 사실 이제까지 제가 통상을 30년 이상 해왔습니다만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 통상 문제는 국익이라는 걸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물론 대부분이 11월만 지나면 양국 간에 서로 화해 협력을 위한 시도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알겠습니다. 좀 주의 깊게 우리처럼 수출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나라 조그만 소강국의 입장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칩4 동맹의 칩4 동맹에 가입을 할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조금 더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가봐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너무 이게 복잡한 얽히고 설키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칩4 동맹에 가입을 하면 이제 미국이 있고요, 대만, 우리나라, 일본이 있는데 그러면은 대만과의 협력 사실은요,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려고 그러냐면 TSMC의 그 대표 되시는 분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에 대한 경쟁심이 뭐 활활 타오르고 유도인. 좀 약간 나쁜 말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간 10년 동안. 예. 사실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어떻게 둘이 이렇게 잘 윈윈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시스템 반도체 분야, 낸드 플래시는 거기나 저 메모리 쪽은 안 하려고 그러니까 네. 시스템 반도체가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지금 중국이 대만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유럽 기업이 대만 TSMC의 시스템 반도체를 맡기는 것을 꺼려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격화가 되면서. 네. 이게 뭐 기분 좋고 이거 뭐 감정적인 얘기를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되려나 모르겠지만 지금이 찬스거든요. TSMC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같이 동맹에 있으면서 TSMC가 갖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기술도 좀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좀 배우고 이전도 좀 받고 그런 어떤 그런 포럼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포인트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우리나라의 소부장 업체들은 수혜를 꼭 받을 수 있겠네요. 이제는 미국을 조금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한테는 원활하게 공급을 해줘야지 중국이 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중국과의 문제는 FTA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FTA는 이제 소위 말해서 무역 자유화 협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을 제외하고 또 냉장고나 몇 개 산업 품목 그때 중국이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 협정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상호 의사 협의를 위한 장이 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서비스 협정도 그렇고 여러 분야별로 이렇게 갖게 돼 있는데 분쟁이 발생됐을 때 협의 채널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는 FTA가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칩4 동맹과 중국과의 FTA를 통해서 칩4 동맹에 대한 어떤 중국의 그 소위 말해서 견제 또는 제재 이런 거를 피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칩4는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게 중국을 끼워 넣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배제하는 동맹은 아니다. 협의체? 그렇죠. 협의체로서 차량용 반도체 지난번 그렇게 미국 GM이 가동을 못하고 포드가 가동을 못하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주저앉을 정도의 쇼크가 있었던 것이 차량용 반도체의 사례인 것처럼 반도체의 4차 산업 시대에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의체다. 이런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을 해가야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좀 기로의 선택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솔리드하고 강하고 그런 포지션을 또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도체는 슈퍼 의리 사실입니다. 네, 초수퍼 의리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명예 교수 모시고 자, 중국과 미국의 통상 그리고 치포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어느 지역에 어떤 회사에 신경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해안을 좀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